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농업에 대해 내 나이가 35세라면 당장 한국에서 농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농업이 곧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 보유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농업 기술을 수출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곡물 수확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 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띤 환호를 보내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나라가 적도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게 밀림이 울창한 적도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도 지역은 농사짓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 식물이 오히려 타 죽는 경우가 빈번하고 땅이 두꺼운 지각과 암석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무척이나 힘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은 매해 늘고 있다는데요. 이를 쌀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해 아프리카 기아 문제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냥 지켜보지 못한 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의 농식품기술협력이체 회원국과 함께 아프리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죠. 그리고 이런 한국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아프리카 세네갈입니다. 세네갈은 연간 1인당 평균 110kg의 쌀을 소비하는 서아프리카의 최대 쌀 소비국인데요. 그래서 세네갈은 자신들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화가 벽꽃일 정도로 농업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네갈은 수자원이 풍부해 어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리와 기후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이 먹을 쌀을 해외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답답했던지 2008년 국제식량 위기를 계기로 쌀 자급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세네갈강 유역의 관계시설을 확충하는 등 쌀 생산량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땅과 기후, 거기에 농업 기술까지 없다 보니 자연스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세네갈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4년부터 한국의 코이카는 세네갈의 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벼를 개량한 신품종 개발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한국은 맛도 좋고 수량성까지 우수한 쌀 품종을 2개나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슬이6와 이슬이7입니다. 이슬이는 한국의 통일벼 종자를 포함해 현지 토양에 적합하게 만든 품종인데요. 한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량 사정이 나빴던 한국을 살려줬던 통일벼가 이젠 아프리카로 건너가 또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이슬이 쌀은 기존 세네갈의 쌀 품종인 사헬쌀보다 요리할 때 물과 기름이 덜 들어가 편리하면서도 밥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적도지방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쉽게 재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슬이는 350세파프랑인 사헬보다 약간 비싼 400세파프랑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훨씬 높다 보니 세네갈 주민들은 이슬이만 외친다고 합니다. 한국은 여기에 기술적 도움까지 주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난 뒤 수많은 나라들은 자신들에게 계속 의지하도록 자립할 기술은 빼놓고 도움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네갈 스스로 곡식을 심고 거두도록 기술을 전파했는데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세네갈의 농민조합 재정비였습니다. 세네갈에는 기존에도 조합이 운영되고 있긴 했지만 운영 역량이 부족해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코이카는 이 농민조합을 재조직하고 이들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생산성 증대 교육을 비롯해 농민 리더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했죠. 그 외에 물관리, 토지관리, 벼 재배 기술, 품질관리 기술 등 쌀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모든 농업기술들을 전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한국은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데에는 아마 한국도 과거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덕분에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안보와 기아를 개선하고 재배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는 물론
쌀 생산, 가공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내고 있죠. 현재 세네갈에서 이슬이를 재배하는 면적이 매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이슬이 재배 면적은 500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2,000헥타르, 2020년 6,000헥타르, 2023년에는 무려 10,000헥타르에서 재배가 되고 있죠. 한때 한국 국토를 물들였던 통일벼가 이제는 먼 땅인 아프리카에서 제2의 식량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세네갈 지역개발 여성단체의 은다의 신뚜레 씨는 한국에서 온 이슬이는 세네갈에 내린 축복이라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세네갈의 농민들도 한국에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농업을 그만둘까 했지만 한국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슬이로 인해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가격은 가장 비싸긴 하지만 오히려 그 값어치에 비하면 싸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도움을 받은 건 세네갈뿐만이 아닙니다. 가나, 우간다, 케냐, 카메룬 등 식량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 덕분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23개국이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30~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쌀 생산성이 한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연간 2천만 명이 식량 부족에 허덕인다면서 녹색혁명뿐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통한 백색혁명을 이룬 경험과 기술로 2027년까지 8천만 달러를 K벨트에 투입하면 200만 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죠. 이에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한국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준 나라가 드물기 때문인데요. 이에 프랭클린 미티카 린투리 케냐 농축산개발부 장관은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쌀이 턱없이 부족한데 인도, 파키스탄 등 여러 쌀 생산국에 50만 톤 수입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며 한국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한국 또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끊임없는 품종 개발입니다. 열대기후인 서아프리카에서는 이슬이가 잘 자라지만 건조한 동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품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은 이에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에는 다른 품종인 카파사 39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죠. 그뿐만이 아니라 케냐는 가뭄과 병충해에 강한 품종이 필요한데 한국은 이에 맞는 품종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아프리카의 식량 원조 지원국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하기만 한데요. 우리 한국도 한때 쌀 부족이 심각한 때가 있었죠. 많은 농민들이 벼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강우량에 따라 그 생산이 매우 불안정했는데요. 그래서 보리 익기 전 보릿고개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던 한국이 이젠 글로벌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등 공신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종자, 비료, 농약 분야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 IT 기술까지 접목시키며 K농업 기술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까지 최초로 문을 열면서 한국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농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